세종시장 출마하십니까? 조국 신당이 광역단체장을 한 명을 배출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세운다면 제가 대전시장 또는 세종시장에 출마할 수도 있겠다. 워싱턴 DC를 모델로 하는 그런 미래 비전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적 합의라는 전제로 완전 이전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사회적 합의가 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뭔지 분명히 얘기를 해라. 그래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을 밝혀라. 검찰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항상 자신의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서만 집단을 보냈어요. 검찰에게 보안수사권 줘야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보안수사권은 수사권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은 다시 검찰 공화국 시대로 한번 회귀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검찰개혁의 의로운 전사.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의 중심 채널 뉴스앤톡TV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기획 프로그램 선택 2016 뛰는 사람들입니다.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을 만나서 그들은 누구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떤 포부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검찰개혁의 상징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리한 질문을 던질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릴 질문이 참 많습니다. 대답은 가급적 30초 이내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0초를 만약 심하게 넘는다 그러면 저희 스텝이 땡 하고 종을 칠 겁니다. 자, 먼저 황운하 의원 어떤 인물인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뉴스앤톡TV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앤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앤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뉴스앤톡을 통해서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황 의원께서는 대전 중구 출신이고 지금 비례대표시잖아요. 조국혁신당. 그런데 지금 세종시 곳곳에 황 의원님 이름을 알리는 플랜카드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걸진 않은 것 같은데. 배경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이 지금의 이제 시대적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이후의 첫 번째 역점 과제입니다. 그래서 세종으로 행정수도 완성하는 그 과제를 홍보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세종시장 출마하십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당에서의 전체적인 지방선거 전략, 그리고 그 세종 시민들의 의사, 뭐 이런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당의 결정에 따라서 출마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내년의 지방선거보다는 인지도를 높여서 2028년 총선을 또 염두에 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8년 총선까지는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지금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조국혁신당이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에 좀 집중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광역단체장을 한 명을 배출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세운다면 제가 대전시장 또는 세종시장에 출마할 수도 있겠다. 또 제가 출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전과 세종에서 조국혁신당의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최대한 많이 배출해야 한다. 그래서 그 활동에 집중할 뿐이고 28년 총선은 아직 먼 얘기고 제가 대전에서 출마할지 세종에서 출마할지 또 뭐 다른 지역에 출마할지 여부는 아직 뭐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 정체성과 또 미래 비전을 담는 상징 공간이라고 이렇게 언급하신 적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비전과 정체성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종은 장래 이제 행정수도로서의 이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워싱턴 DC의 어떤 국가 상징구역, 또 워싱턴 DC가 전국으로 연결되는 그 철도망, 입법, 사법, 행정부가 다 들어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행정 수도로서의 역할, 이제 경제 수도로서는 또 뉴욕이 역할을 하고 그런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런 역할을 하면은 가장 바람직한 미래의 세종의 모습이겠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국가 정체성은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 짧은 기간 안에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런 국가 정체성을 담는다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체성을 담는다는 의미이고, 미래 비전은 워싱턴 DC를 모델로 하는 그런 미래 비전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발의하셨잖아요. 뭐 강준헌법이 있고 또 김종민법이 있고 그리고 김태년법 최근에 발의해서 대표 발의하셨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요? 우리 황운하법은 아마 복귀왕 의원도 발의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복귀왕 의원은 이제 국회 국토위 간사의원인데 민주당의 의지를 담아서 그래서 아마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개의 법안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의미가 있는 차이점은 없고요. 그래서 그냥 법안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예컨대 세종시의 권한을 더 많이 줄 것인가, 행복청의 권한을 더 많이 줄 것인가, 건설 과정에서 뭐 그런 문제라든지 세종을 행정수도로 명문화하는 규정을 넣느냐 안 넣느냐, 그런 부분들을 다 조정하고 통합해 가지고 정부의 의지, 정부의 의견 담고, 민주당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의지를 담고, 그렇게 해서 복귀왕 의원안이 아마 종합한 안이 될 겁니다. 그래도 뭐 법안 말씀하셨으니까 좀 하나 여쭤보면 2004년도에 위헌 판결이 났죠. 뭐 국회 이전, 뭐 청와대 이전 뭐 이런 관련 그 전체적으로 헌법기관 이전 근거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법안에 그런 관련돼서 이게 이제 위헌 판결도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돌파해 나가실지.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이제 핵심적인 과제이죠. 행정수도 세종 완성, 이것은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위헌 문제죠. 세종 시민들이 희망 고문으로 표현들 하시고, 실제로도 뭐 이게 가다 서다를 반복해 가지고 귀향 고속버스 같다, 가다 서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도 쉽게 뭐 단호하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위헌 논란이지 않습니까? 그 위헌 논란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위해서는 개헌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개헌을 해야 가장 되는데, 깔끔한 방법이 네. 그런데 우리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개헌인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그 언제 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을 못 드리고 사회적 합의다, 국민적 합의다 이런 모호한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거를 돌파하는 방법은, 가장 빠른 방법은 일단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누군가가 헌재에 위헌 심판 소를 제기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헌재에서 관습헌법을 이유로 위헌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즉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관습헌법이 바뀌었다. 이제 그 사이에 20년 전하고는 국민들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그 사이에 세종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중앙부처가 다 내려와 있고, 지금 중앙부처는 다 세종에 있고, 국회는 서울에 있고, 대통령실도 서울에 있고 해서 공무원들이 거리에 다 시간 허비하고, 이게 비효율이 뭐 말할 수 없거든요. 저는 헌재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로써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하면 개헌이 필요 없어집니다. 개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탄력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족기능 확충 관련해서 지금 세종시가 조금 미흡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세종이 이제 자족 기능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명제인데요. 세종이 바이오로 좀 특화된다고 봅니다. 이 오송과 그다음에 그 유성에 있는 바이오, 좀 집결된 바이오 공장이 있거든요. 세종을 중심으로 세종과 유성과 오송 이쪽을 바이오 클러스터로 조성을 해서 바이오 가지고 세종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종이 금융의 중심지가 돼야 합니다. 금융과 바이오 중심으로 세종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관심 있게 봤던 게 황 의원님께서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말로 행정수도 더 이상 시간 끌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국정과제에 123개 국정과제 제50번째 그 사회적 합의라는 전제로 행정수도 세종 이전, 이렇게 완전 이전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사회적 합의가 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가 안 됐다 이러면서 계속 지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가 뭔지 분명히 얘기를 해라. 그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을 밝혀라. 그거를 제가 입장을 밝히고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라는 거였고, 그래서 거기 방패 뒤에 숨지 말라. 그런 의미였죠. 그런데 사실은 사회적 합의라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한 말 중에 포함이 됐거든요. 자, 정확한 워딩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대통령실과 국회의 완전 이전을 시킨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것도 사회적 합의잖아요. 모호하잖아요. 대통령께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밝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는 행정수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이거는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통과되면 누군가가 위헌을 걸 것이다 이거죠. 헌재 위헌 제기를 합니다. 물론 헌재가 이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개헌으로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개헌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위헌이 아니라고 관습헌법이 이제는 바뀌었다라고 판결할 가능성을 저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라고 해요. 그럼 그로써 사회적 합의 문제는 끝난 것이다. 그런 것을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전 이번에 복귀왕 의원이 법안을 발의를 하면 그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나오면 아마 곧바로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자, 이제 정치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당대표로 조국 대표가 다시 취임하면서 제2의 창당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당 지지도가 지난해 총선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에는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하는 이제 선명한 구호를 내걸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주계 중시시키는 역할을 쉐빙선 역할을 검찰 독재를 깨트리는 쉐빙선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상당한 호응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종식됐어요. 3년은 너무 길다가 현실이 돼버렸어요. 실현이 됐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모호해졌어요. 새로운 이제 비전을 제시하면서 활동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국 대표가 부재 중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조국 대표가 새로운 당대표 제2기 당대표로 선출이 됐기 때문에 조국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조국혁신당이 이제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는 제3당의 모습. 내년 선거가 되면 어차피 양당 제도의 폐해를 국민들이 인식할 것이고 나는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어느 당도 선뜻 좀 지지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조국혁신당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민주당과 합당 말씀 많이 들으셨죠?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합당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겁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제 지방선거 준비를 착착 해나가고 있거든요. 지방선거 준비 진행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후보들이 이미 많아요. 물리적으로도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합당은 불가능한 얘기다. 사실상. 그 합당 어렵다. 이렇게 보고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조국혁신당이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내냐에 따라서 성과가 몹시 지지부진 미미하면 합당 얘기가 본격적으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당명 개정이라든가 그 조국 대표의 어떤 그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 그리고 광역단체장 출마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말씀 주실 게 있으신가요?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조국 대표가 국회에 와서 국회로 복귀를 해서 제3당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져가지고 28년 총선 때 조국혁신당의 이름으로 5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서 그래서 양당제를 극복하고 제3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 그것을 기반으로 2030년에 민주진보 진영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즉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다수파 연합을 만들어서 2030년에 다시 민주진영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 그렇게 로드맵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가 재보선에 나와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의 1차적인 역할은 재보궐선거에 나오는 것이죠. 당에서 대표로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가지고 당의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당이 대중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게 해야 되는데 뿌리내리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대표가 국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 그 광역단체장 서울시장 하고 있으면서 정치 메시지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대표를 계속 해야 되고 국회의원을 해야 하는데
그러나 정치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일단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준비를 다 하자. 이 정도입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요즘 세종시 현안 이슈가 뭔지 아세요? 광역기초 다 이렇게 해서 구청이 없고 여기서 이제 조금 그 단층제 구조에 걸맞지 않은 보통교부서를 배정받고 있다. 그래서 수천억 원의 보통교부서를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 이런 의견으로 해서 계속 시에서도 건의하고 있고 거기에 합당한 보통교부서를 배정해달라.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근본 원인, 그 대책이 있으시다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세종시가 그 제주도도 특별자치시, 근데 세종은 제주와 달리 교부세를 뭐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지만 거의 1조 원 가량 손해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 지금 세종시법 그 법을 바꿔서 교부세에 대한 이제 특례를 둬야 되겠죠. 세종시의 교부세에 대한 특례. 그래서 교부세 문제가 제주도하고 뭐 유사하게 돼야 되겠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세종이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치권을 설득하고 또 행안부를 설득해서 결국은 뭐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행정부가 결단을 내려야죠. 그 과정에서 세종시장 등이 이제 정치를 발휘해야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해서 지금 여야 대립이 극심하거든요. 검찰에서도 조직적으로 검사장들이 반발을 하고 있고요. 자, 입장은요? 검찰이 사실 반발할 명분이 없는데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을 위해서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는 뭐 이런 기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자신들이 정작 반발해야 될 때,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다 침묵한 사람들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검찰의 그 윤석열 석방 때의 항고 포기, 즉시 항고 포기한 거, 이거는 법률 전문가 누구든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조용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무슨 검찰 수사권을 축소를 하니 폐지를 하니 하니까 여기에 반항은 하고 싶은데 저항하고 싶은데 마침 뭐 항고 포기하니까 이것을 관련도 없는 증거도 없는데 이재명 그 대통령실이 개입한 거 아니냐. 또는 뭐 법무장관이 개입한 거 아니냐. 그 근거 없이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을 끌어들이면서 이걸 정치적인 이슈로 만들어서 검찰개혁의 저항의 명분으로 삼는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들이 대한민국에서 행정부 공무원 중에 어느 누가 집단행동을 그렇게 자주 합니까? 그래서 집단행동을 그렇게 자주 하면서도 처벌 하나도 안 받는 그런 검찰은 이번에 그 좀 심한 표현을 쓰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집단 행동을 하면 다른 공무원과 똑같이 징계를 받고 불이익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이 사람들이 집단 행동을 항상 자신의 조직 이기주의를 위해서만 집단 행동을 했어요. 대의명분에 집단 행동을 한 게 없어요. 검찰에게 보안 수사권 줘야 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보안 수사권은 수사권입니다. 보안 수사권을 남기자고 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권을 남기자는 것이고, 온갖 명분으로 보안 수사권이 뭐 왜 필요하니, 뭐 국민들이 무슨 뭐 피해를 보면 안 되느니, 그건 다 감언 이설일 뿐이고, 속내는 수사권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고, 보안 수사권을 남기는 순간 검찰의 수사 인력, 수사 예산 그것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인력과 예산이 그대로 남아요. 그리고 보안 수사권을 남기면서 인력과 예산을 그대로 남기면 검찰은 5년 뒤에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은 다시 검찰 공화국 시대로 한번 회귀해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안 수사권을 남겨서 검찰 개혁을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검찰 개혁이 또 숲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검찰의 의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란 재판을 맡은 지기현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일을 넘겨서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거리로 활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아마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기현 재판부, 지금 내란 재판은 1월 18일이 6개월 구속 만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선고는 지금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속기간이 연장될 거로 봅니다. 최혜병 특검팀에서 영장을 또 받을 수도, 구속영장을 받을 수도 있고, 조은석 특검팀에서 또 구속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그렇게 해서 구속기간이 연장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구속 만기 1월 18일 구속 만기 때 윤석열 피고인이 이제 석방돼 가지고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세종시가 일반 지방자치단체하고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국가 국책사업으로 건설되는 도시잖아요. 일반 지자체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가 운영의 중심 세종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은 예컨대 이번에 국감 때도 좀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목청에서 이제 여러 국가기관시설, 정부청사 등을 져가지고 세종시로 넘기잖아요. 엄청난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뭐 1,800억인가 이렇게 돈이 들어가요. 근데 세종시가 인구 40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필요 없는 시설들이에요. 인구 40만이 살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넘어서는, 왜냐하면 행정 수도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정부 차원에서 세종시에 지원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갖추게 되잖아요. 아까 그 교부세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세종시가 결국은 시기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될 수밖에 없거든요. 국회와 대통령실, 이것이 완전히 저는 언젠간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빨리 앞당기냐는 문제죠. 근데 입법, 사법, 행정이 결집해 있는 곳이 어떻게 보면 수도잖아요. 그렇죠. 딱 봤을 때. 근데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또 이슈됐던 게 대법원 이전 문제가 언급됐어요. 저는 발의를 저는 하셨잖아요. 입법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발의했는데 사실 대법원 문제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와 대통령실은 이게 행정수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여기 있어야 되는 것인데 대법원은 뭐 없어도 행정수도 완성에 문제는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세종이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라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아까도 조금 언급했지만 대법원을 서울 서초동에 두는 건 절대 안 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행정수도가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모여있는 그런 워싱턴 DC를 모델로 한다면 그렇다면 세종으로 옮겨 좋겠다 해서 대법원을 세종으로 옮기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금은 대법원이 세종으로 옮겨야 된다 해서 저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경찰청 이전이 한번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쑥 사그라들었었는데 그 국정과제도 들어왔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경찰은 그 대통령실을 옮기면 무조건 따라옵니다. 그렇죠. 네, 무조건 따라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완전 이전되면 당연히 와야 되는 거고, 근데 대통령실이 안 옮긴다면 이게 이제 이른바 안보 기능, 그것 때문에 지금도 이제 안보 기능 부처는 다 서울에 남아 있잖아요. 대통령실이 있어가지고 국방부도 거기에 있고, 그래서 국방 치안 이런 부분은 대통령실이 있는 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대통령실 이전 전에 지금 상처받은 세종 시민들에게 경찰청 이전을 약속할 것이다. 그런데 경찰청은 제가 이 세종 시민들 듣기 좋으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한 경찰청이 서울을 떠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이제 쉽지 않을 거고요. 다만 이제 저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고 뭐 또 대통령실이 완전 이전이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세종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저는 금융위의 이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금융 기능이 좀 세종을 중심으로 살아나는 것, 바이오하고 금융 쪽하고 이것이 세종의 미래 먹거리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해수부 이전할 때 정부가 해수부는 가고 훨씬 더 세종의 자족 기능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금융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했어야 돼요. 세종 시민 그 나가서는 또 국민들한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정치를 할 때도 뭐 누구나 정치인들이 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지만 약자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또 약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정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정치인이 돼보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이고요. 경찰에 있을 때도 제 신념으로 생각이 되면 그걸 이제 굽히지 않았었습니다. 한순간을 살아들 당당한 당신. 이렇게 별명이라기보다는 제가 어디에 부임을 할 때 후배들이 그 환영 플랜카드를 그렇게 써서 저를 환영을 해주는데 어쨌든 눈에 당장 불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그 불이익을 당연히 감수하면서 당당하게 자기 갈 길 가더라. 좌천도 되고 징계도 먹고 뭐 나중에 검찰한테 뭐 모함을 받아가지고 수사도 당하고 재판도 당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그걸 계속 제가 결국은 이겨내고 결국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또 이제 불사조 온 것 같다. 끝났어 했는데 그때마다 극적으로 살아남았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그때 제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는 그 맹자의 말이더라고요. 그 말이. 그 이제 사자성어로 득도다조라고 그러는데 이거 도를 얻는다는 건 민심을 얻는다 입니다. 민심을 얻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도와준다. 많은 사람이 도와주면 그 사람은 제일 강하다. 그런 많은 사람들의 민심을 얻는 방향으로 또 약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지금부터는 출연자에게 드리는 공통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검찰개혁의 의로운 전사. 내가 가장 좋아하는 책과 영화를 하나씩 꼽는다면 백범일지. 백범 선생께서 내가 가장 원하는 나라는 문화가 강한 나라. 이 말씀이 늘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문화 강국이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백범일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좋아하지만 그 구절 특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영화 있습니다.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제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 결국은 이제 살아남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그러니까 미인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미인을 얻게 돼요. 또 그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완전히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결국은 살아남게 됩니다. 아주 인상 깊었던 영화입니다. 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과 롤모델은 누굽니까? 단재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분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늘 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신념을 꺾이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서민적이고 소탈하고 또 진정성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신 서민들이 늘 노무현 대통령을 저분은 날 속이지 않을 분 같아. 저분의 말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분은 나의 힘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인. 그게 저의 롤모델입니다. 세종에서 가장 많이 찾는 곳 나의 최애 장소를 한번 꼽아주세요. 가장 앞으로 좋아하게 될 장소는 국가 상징구역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 공모 중인데요. 예. 국제 공모 중인데 그 이제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 같은 그런 상징구역 거기가 아마 제가 가장 최애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뉴스앤톡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요. 불굴의 신념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겨오면서 살아남은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저를 믿어주시고 변함없이 어려울 때마다 그래 황운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모함을 받을 때도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변함없는 믿음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그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택 2016 뛰는 사람들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인물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